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이 한국 시장은 추세가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포지션도 매도 셀 분위기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그 긴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고 캐나다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미국은 괜찮다 했는데 미국에서 또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직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했지만은 시장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사실 좋게 나와야만이 시장이 좋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요즘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오히려 경제 그 뭐 물가 지수나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와야 우려 이런 부분이 또 완화가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계속해서 될 거예요.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시장은 또 주목하는 거죠. 어떤 논의가 좀 시작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은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장은 올해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좋을 때는 수익금을 좀 챙겨야 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분위기 나오면 비중을 축소를 해서 어느 정도 위험 관리하면서 뭔가를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뭐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했는데 뭐 수급이 좀 신통치 않네요, 그죠? 개인들이 작년만큼 사실 끌어당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연기금도 살 주체는 아니고 뭐 일부 좀 사긴 합니다만 결국은 외국인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그렇게 유입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좋아야 되는데. 네, 반도체가 좋아야 삼성전자 좋고 주가가 어쨌든 지수가 움직이는데 그죠? 네. 반도체가 약간 슈퍼 사이클을 하면 왜 이럴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그 미국의 그 반도체 내재화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은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때문에 약한 부분도 있고 또 공매도 재개 이런 이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실적도 사실 2분기 실적이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 모멘텀이 좀 작용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짓눌러 버리니까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제일 중요한 게요. 6만 원 좀 사진 거 같네. 예,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투자 성향이 맞으면 삼성전자만큼 좋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뭐 가격이 좀 흘러내렸다고 해서 팔 이유는 없어요. 팔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반드시 포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포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추가로 더 사는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현재에 중요하겠죠. 지금은 삼성전자 가지고 33% 수익 남겼으면은 그분은 아마 주식을 매매보다 보유하는 전략이실 텐데 그런 분한테 매도하세요, 아니면 추가로 더 사세요. 이게 당장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보고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살 때는 아닙니다. 최소한. 예, 내용은 좋은데 지금 뭐 수급적인 요소나 차트적인 요소 이 3박자가 안 맞아요. 차트와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관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4월 지금 고용 지표가 미국에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5월, 6월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랑 안 좋게 나온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물가 인플레이션 오를 크게 보지는 않는데 네. 그렇게 나올 건데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려는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추세가 여기서 꺾일 거라고 예단하고 주식을 있는 거를 상당히 비워놓고 간다? 그게 좋은 전략일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그 실적 컨센서스 베이스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흐름이 깨지면 중소형주는 빨리 비중을 축소하신다는 거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대형주는 좀 다른 컨셉을 보셔야 돼요. 대형주는 컨센서스의 움직임에 일단 실적의 추이에 따라서 비중을 낮출 건지 아니면은 좀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무조건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라 생각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비중을 축소를 좀 하고 다시 또 비중을 늘렸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가 축소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로스가 발생을 해요. 네. 잘 안 맞아서. 근데 어느 시점인가 되면은 이게 한번 맞아서 쭉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요때 다 보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깨진 개념이라고 하면은 전체 종목, 포트의 종목 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 비율상으로 보면은 최소한 한 뭐 40%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좀 위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챙겨가면서, 계속 좀 챙겨가면서, 현금 좀 확보해 가면서 가실 필요성이 있다. 단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도 이렇게 좀 확보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철강주라든가, 네. 또 비철금속이라든가, 또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조선이라든가 해운 쪽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 코너에서 또 워닝 사이드를 좀 많이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좋은데 시장에서 너무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수급이 좀 매도가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비중을 좀 낮추는 식의 전략을 가져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척후병 개념이긴 한데 이 반도체 섹터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반도체, 자동차. 예.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위아가 탑픽으로 보셔야 돼요. 자동차 중에서도 네. 자동차 부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아가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좀 말씀드렸고 지금은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바이오 코로나19 백신 CMO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항공주는 또 좀 약간 좀 생뚱맞다는 개념이 좀 들긴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항공주 그렇게 여행주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뭐 강조를 하죠. 이런 종목 갖고 와야 된다. 실적과 상관없이 갖고 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된 뭐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섹터가 어디냐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첫 단에 처음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올 때 요걸 빨리 또 촉구병 딱 보내가지고 흐름 간파를 해서 비중 늘릴 건지를 추후에 좀 판단하는 전략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네.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러한 전반적으로. 분위기입니다. 예, 네. 예. 뭐 주식회사 곽 부장에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국증권 TV만 들어오셔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도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일주일간에 어떤 종목이 가장 변동성이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하락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폐기물 처리 업체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빠졌어요.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예, MLCC 예,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빠졌고요.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이 아주 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좀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못 가네요. 아쉽네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주로 이제 인터넷 2차 전지 이런 섹터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사랑받았던 종목들을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뭐 서린바이오, 당연히 네, 백신 모더나 관련해서. 관련해서 네. 백신 관련해서 콜드체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보험주는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주일간 좀 사랑을 좀 받았고, 통신주는 꾸준히 보셔야 돼요. LG U+나 KT, SK텔레콤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익 여부를 떠나서 이제 그 통신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원년의 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통신주, 그리고 음식료 이런 종목들, 카지노, 손해보험, 키오스크 말씀드렸죠. 전주에 키오스크 종목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키오스크 종목으로 예전에 제가 파버나인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000원 좀 넘었다가 지금 5,760원이 되는데 언젠가는 한번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좋았고, 예, 그리고 날도 이제 조금씩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기시 이런 것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매일같이 체크하는 이유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포트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 결론은 뭐냐? 결론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을 조금씩 떼서 반도체와 그 자동차 쪽을 조금씩 이동을 좀 하고요. 한꺼번에 다 파신 분들은 현금 좀 들고 있다가 조금씩 유입시키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팜 좀 관심 있게 우리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또 힘내시라고 원래 좀 순카놓고 안 드리는 종목인데 또 제가 오지랖 넓어서 또 말씀을 제2의 드립니다. 누툴입니까? 네오팜?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네오팜 보시면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 2000년도 7월 달에 설립이 돼서 민간 피부 전문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뭐 스킨케어, 아토팜, 뭐 피부 장벽 전문 더모 코스메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걸 하는 회사고요. 화장품이 훨씬 많네요. 공기식보다. 공기식도 있긴 한데 예, 화장품이 예.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그저 예, 그 엔젤 산업도 관련이 있어요. 그 저기 출산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츠 환불이 이 해당 이 동사의 37.23%를 네. 예, 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하고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열어놨는데 여기 PBR 밴드로 보면은 여기 느낌 오죠? 전체 밴드의 평균 흐름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요즘에 시장에서는 싼 주식을 찾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018년도 663억, 2019년도 832억, 2020년 816억 어려운 시절에서도 올해 941억 매출액 증가에 대한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부채가 없습니다. 12.96에 현금 유보일 2,800% 그리고 자본 총계가 1,100억 되니까 가격도 싸죠. 그리고 회사 탄탄하죠. 그러면은 주가 위치만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보면은 네오팜이 자 밑에 보세요. 여기 대차상구가 좀 많이 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공매도가 좀 출현을 하면서 위로 튀어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쇼크업 현상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유입 부분과 기관들의 순매수 유입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큰 흐름으로 주봉상으로 볼게요. 느낌만 잡으세요. 느낌만. 제가 느낌만 잡으라는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보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좀 들고 있어 보라는 거죠. 예.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끈기 있게 하시면은 지금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몇 분 또 유유하시는 분들 내가 요번에 진짜 종목 하나 제대로 잡아서 내가 복구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관심 종목 중에 한 종목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사 느낌 오죠, 그죠? 힘내시라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 꺼냈다가 까먹었습니다, 중간에.